안녕하세요. 성수호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판단을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벌어진 현실이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라봐요. 중간을 이렇게 좀 이성적인 생각으로 중간 상태에서 직시하고 있는 채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유튜브 채널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채널 말고 다른 기사를 쓴다거나 하는 데서는 대부분 있는 사실만을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극단적인 공간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게 좀 약간 서글픈 현실이죠. 처음에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이 자유공간이 생겼을 때는 참 희망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뇌를 고장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G7 정상회담, 7 플러스 7, 14개 나라, 또 플러스 7일 수도 있죠. 21개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G7에 속해 있는 나라들만의 잔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죠.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국익을 위해서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건 국익을 위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미국하고만 손을 잡아야 된다, 꼭 일본하고만 손을 잡아야 된다, 이들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는 도대체가 뭘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석유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란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서 일본과 미국이 배제당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자네들을 무시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죠. 네. 그런데 그들하고 관세 협상이라든지 네? 담화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G7 정상회담이 망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격이 떨어지고 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독란이나 성재준이나 고성국이나 성창격이나 이런 사람들은 망했다. 네. 굉장히 어떤 얄팍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 판단이 옳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위도 다 잃고 모욕적인 외교를 하고 왔다. 굴욕 외교를 하고 왔다. 그리고 무시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과연 합당한가? 그래서 이 애들을 제가 극우라고 칭하는 겁니다. 극우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그 대목에 있어요. 아주 그냥 얘네들은 어떻게 뇌가 고장나도 너무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수리가 불가능한, 예.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화물 트럭 같은, 화물을 잔뜩 실어놓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 가속은 계속돼. 가속은 계속돼. 그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은 점점
많아지고, 예? 발언 수위는 점점 강력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거죠.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했수다가 곧 이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차곡차곡 더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요구 때문에 얘네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구독자들이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예. 그들의 채널을 바라보는 구독자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센 발언들을 요구를 합니다. 한번 벗기 시작하면은 이쪽 어깨를 보여줬으면 이쪽 어깨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더 밑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점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뭐 감독 나는 그쪽 계열로 계속 나가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성재준이나 성창경이나 김세희나 고성국이나 이런 애들은 뭐 벗어서 보여줄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센 발언, 모욕적인 발언, 이런 걸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만세, 오로지 얘네들은 트럼프 만세, 이스라엘 만세인데 그 만세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중국을 혐오하고 러시아를 혐오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 전 정부 때, 예? 그 전 정부 때 모든 걸 막아가지고 러시아하고의 거래가 다른 나라와 우회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특히 IT 프로그램, AI 이쪽은 진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뭐 우회,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여기서 러시아로 계약을 하는 그런 루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이제는 이번 정부 때는 반드시 러시아와 중국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한번 해봐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그쪽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지난 3년간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중소 IT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잘 되기를,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